기토하는 물건 정말 많은데요. 근데 이런 거를 막 쌓이게 되면 욕실 선반에 물때가 잔뜩 낀 다 쓰지 못한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요즘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뉴스를 봐도 물가가 올랐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나의 소비 습관에 맞게 살다가 지출을 많이 줄이기가 어려우시죠? 또 어쩔 때는 평균에 맞게 소비해야 할 것 같은데 새로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갈 때는 명품 가방 하나는 꼭 들고 가야 한다? 축의금은 꼭 얼마 이상은 해야 한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선물은 얼마 이상은 해야 한다. 평균에 맞춰야 한다는 심리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것이 힘들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통장이 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 해야 하는 첫 단계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있는 불필요하게 소비했던 물건들부터 줄이고 내가 정말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꼭 버려야 할 3가지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 버리고 비우고 있는데요. 정말 몸도 마음도 정리되고 하는 일도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소득과 지출을 정리할 수 있는 소비습관 트래커와 제가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는 연간 엑셀 계획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 또는 영상을 보고 나서 꼭 고정 댓글에서 다운받아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맞이 버려야 할 첫 번째, 시성비 핑계로 샀던 물건. 가계부를 들여다보면 가장 소비를 부추기는 명분 중 하나가 바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쓴다. 일명 시성비 소비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은 시간을 절약시켜주는 서비스, 시간의 효용성을 높여주는 서비스를 원한다고 해. 시간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시성비 소비를 핑계로 사용한다는 시각도 있거든. 과도한 시성비 소비는 통장을 텅장으로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 대중교통 탈 수 있는데 정류장마다 서는 시간이 아깝다고 택시를 타는 경우도 시성비 소비에 좋지 않은 사례야. 집밥을 먹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귀찮다는 이유로 배달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 절제 없는 시성비 소비가 모이면 감당하기 힘든 지출이 될 수 있어.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료가 구간에 따라 최소 2,000원에서 많게는 7,000원이고 좀 더 먼 곳은 10,000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택시 서울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인상되었잖아요. 켈리가 보기에 이런 시성비는 어때요? 시성비를 계산할 때 이것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월 300만 원 버는 사람의 시성비는 도대체 얼마일까? 이 계산기에 따르면 월 300만 원 버는 사람은 시성비가 14,354원이래. 줄여서 14,000원이라고 해보자. 14,000원까지는 시성비라고 생각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배달해주면 10,000원이고 가지러 가면 내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나는 시성비라고 생각하고 배달앱에 배달 요금을 내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산 잘못됐다라는 거지. 여러분의 이 14,000원의 이거는 시성비가 아니야. 이거는 매출이잖아. 여러분이 월급이 매출이야. 내가 이 월급을 벌기 위해서 점심도 먹었었어야 됐고 회사도 갔었어야 돼. 출퇴근 시간도 포함이 돼야 돼. 내 월급이라고 해도 매출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내 시성비는 여기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내 시간을 아끼겠다고 버스 타고 갈 것을 막 택시 타고 가가지고 10,000원씩 막 이렇게 돈을 낸다거나 막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 택시를 아예 못 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시간이 없고 진짜 내가 전략을 해야 돼. 내가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내가 지금 상황적으로 택시를 타야 해서 내가 타는 건 인정. 그럴 수 있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좀 최대 4,000원이라는 거지. 14,000원이 아니라. 정리를 한번 하자면 지금 받는 시급의 최대 30-40%만 시성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오, 정말? 아니 그래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너무 어렵다. 너가 시성비 소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기준 잡기가 어렵지. 그러면 먼저 내가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지출할 수 있는지 기준을 한번 정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저번에 인터뷰했던 그랜드카노는 월 수익 40%는 저축하고 40%는 세금이고 20%를 생활비로 쓰라고 했어. 미국에서는 연봉이 많을 경우 40%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데 세금만큼은 저축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월마다 40% 저축한 돈이 매월마다 20%의 현금 흐름 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지. 그런데 그랜드 카돈의 조언은 미국인 기준으로 해준 조언이니까 적용이 어렵다고 할 수 있어. 이것을 한국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면 연봉마다 세율 퍼센트를 나타내는 표거든. 이 표를 한번 봐봐. 내가 정말 최소 저축해야 하는 비율은 내가 내는 세금의 몇 프로인지를 참고하라는 거지. 예를 들어 내 연봉마다 내 세율이 다른데 대부분의 직장인의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적어도 저축은 세율 15%만큼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더 저축을 할 수 있다면 그랜드카도는 최소 40%는 저축하라고 말하시긴 하지만 많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월 수입의 30%는 일단 저축을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나는 생각해. 저축하고 세금 뺀 금액으로 지출할 수가 있는 거지. 시성비 지출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최소는 월급에서 저축 15%, 세금 15%, 할 수 있는 지출은 70%지. 켈리가 가장 이상적인 퍼센트는 월급에서 저축 30%, 세금 15%, 지출은 55%. 이렇게 해서 지출할 퍼센트를 정하고 지출할 수 있는 퍼센트 중에서도 시성비를 할 수 있는 퍼센트를 정하면 된다고 생각해. 더 할 수 있다면 그랜드카돈 추천 비율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 새해 맞이 버려야 할 두 번째, 올드머니 유행 소비 때문에 사는 물건. 켈리, 요즘 우리 동네에서 올드머니 룩이 아주 뜨거워. 올드머니가 뭔지 찾아보니까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번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부라고 정의하더라고. 뉴머니는 올드머니에 반대되는 말로 올드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의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을 말해. 뉴머니는 어렵겠지만 가능성이 아예 제로는 아니야. 하지만 올드머니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 근데 사람의 욕망이 더 어려운 것에 반응하잖아? 될 수가 없으니까 더 욕망하는 거야. 사람들이 올드머니들이 하는 소비를 따라하는 걸 좋아한대. 라이프 트렌드 책에서 요즘 이게 대세라고 하더라고. 부자가 되는 건 어렵지만 부자처럼 보이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 거지. 켈리도 과거 패션 공부할 때 대부분이 금수저, 부르주아 친구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위축되지 않으려고 명품 입고 그랬었다며? 위축되지 않으려는 심리를 직접 겪어봐서 알 것 같은데?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네 말이 딱 맞는 게 진짜 나도 너 나이 때 정말 명품을 들고 다녔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그런 공부하니까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런 거 막 들고 다니고 그랬는데 딱 20대 때만 30대 때만 하고 인생이 끝난다면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40대도 있었고 50대도 있고 60대 70대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둬야 돼. 내가 지금 이 명품 하나를 사가지고 이 명품이 나인 것처럼 그때 그 당시에 순간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포장도 되지도 않고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고 계속 나는 찌들하더라고. 그리고 부자 위에는 더 부자가 있고 더 좋은 백 위에는 더 좋은 백이 있거든.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싶지. 근데 그 뒤에 더 좋은 차가 있어. 만약에 겉으로 비교하려고 하면 이 생각은 씻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내가 그 백을 메고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집에 와서는 오히려 우울하다. 내가 그랬잖아. 지금 만약에 네 나이에 명품 백을 하나 사면 내 나이 때 10배 살 종잣돈을 씹어 먹는 거거든. 근데 그 종잣돈을 씹어 먹지 않고 그거를 보고 몰라서 굴러가지고 내 나이에 와봐. 이거는 일부러 내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살 수 있어. 나한테는 사치가 아닐 때 사게 되는 거랑 사치일 때 사게 되는 거 차이가 그거거든. 씨앗을 먹어버리는 거야. 그걸 씹어야지 다른 씨앗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래서 씨앗 먹는 짓은 오히려 하면 안 되고, 또 오히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교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이 없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내 내면에 좀 더 집중하고 내 내일에 좀 집중해야 된다는 거지. 정말 치사하고 부끄러운 거는 뭐냐면 너가 40대 했을 때, 50대 했을 때, 60대 했을 때도 비교하는 마음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때 그 비교하는 마음을 딱 끊어버리잖아. 근데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너 내면에 집중하게 되면 정말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이라고 생각해. 진짜 나는 그걸 몰랐어. 40대 때 비교하는 마음을 딱 끊었잖아. 그리고 내 내면에 집중하고 내 성장에 집중했잖아.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을 끊고. 그랬더니 이 종잣돈이 쌓이고 쌓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가 않아. 최근에 우리나라 나이대별 평균 자산이 되게 말이 많았어요. 우리는 보통 나 정도 벌면 전체에서 몇 등 정도인지 관심이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중산층 기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중산층 조건은 4인 가족 기준 평균 순자산 6.3억, 소득 624만 원, 소비 314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중산층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켈리가 프랑스에서 25년 살아봤잖아요. 프랑스 중산층의 현실에 대해 듣고 싶어요. 이건 트렌드 코리아 2024 책에 나오는 프랑스와 한국의 중산층 기준이에요. 프랑스 중산층에 대해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데 실제 살아본 사람 입장에서 어떤 것 같아요? 한국만 이렇게 수치화해서 비교하는 심리가 좀 더 심한 것 같나요? 이 도표가 나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 내가 프랑스에서 살면서 봤는데 난 부자야 또는 나는 중간 이상이야 라고 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질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양을 얘기하는 것 같은 게 약간 비교가 돼. 그래서 프랑스의 중산층 사람들은 질적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 예를 들어서 한 개 이상 자유롭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직접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도 우리 딸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게 운동을 많이 시키고 운동을 많이 알려주고 가르치고 있어서, 정말 모든 과외를 다 끊어도 절대 끊을 수 없는 게 태권도랑 수영이랑 스키랑 여러 가지가 있어. 그 다음에 다룰 줄 아는 악기 한 가지가 있는가, 정말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우리 남편은 드럼을 치고 딸은 피아노를 하고 나는 하모니카를 불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이거 내가 주변에 봤던 내 친구들 다 이런 것 같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특별하게 잘하는 요리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너무 맞는 말 같아. 공분에 의원이 참여할 것, 약자를 도우며 봉사를 꾸준히 할 것. 정말 이 사람들의 중산층은 내가 완전 공감이 가고. 그럼 한국의 중산층은 어떤 건지 한번 보자. 부채가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급을 500만 원 이상 받아야 돼, 2000cc 이상의 중형차를 소유해야 돼, 통장 잔고 1억 원 이상 보유,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이상 다니는 정도. 와, 이게 진짜 양으로 많이 못맛을 가진 거에 많이 집중해 돼 있잖아. 프랑스는 약간 질에 집중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 이거 공감이 가고, 인생 삶의 질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만약에 평균에 맞추려고 하면 영원히 평균에 따라가기 급급하단 말이야. 오히려 평균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겨우겨우 평균밖에 못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오히려 질에 집중하는데 평균 이상이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하고 있는 일, 질에 좀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 질에 좀 집중하다 보면 성과도 무척 나서 이 평균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 같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걸 처분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왜 결정하는 게 힘들까요? 본도 마리에는 세계 최고의 정리 컨설턴트야. 이분은 유치원 다닐 무렵부터 평생 정리에 빠져 살았다고 해.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정리에 대한 컨설턴팅을 하고 계셔. 이분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분이 말하는 조언에 따르면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매여 있어서 그렇다고 해. 물건 하나하나에 대해 어느 쪽이 원인인지 생각해 보라고 조언하지. 그러면 알게 될 거야. 내가 그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게 과거 집착형인지 미래 불안형인지, 아니면 양쪽 둘 다 해당되는지. 그럼 이런 물건들은 어떤 기준으로 비워야 할까요? 물건을 버렸다고 해서 지금까지 인생에서 경험한 사실과 자신의 주체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자신이 설레는 물건을 골라내는 작업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야. 만약 내가 명품을 사고 싶잖아? 그러면 내가 먼저 정체성을 만들고 그에 어울리는 명품을 사면 좋아. 지금은 분위기상, 기분상 그냥 사야 될 것 같아서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그런 명품은 결국 나의 개성과 주체성만 소모시키는 것 같아. 나의 정체성에 맞는 물건을 구해보도록 해봐. 이때 너 자신만의 정체성을 정하는 게 쉽지 않잖아? 곤도 마리에는 필요한 것을 고를 때 감정 기준에 따라 구분해보라고 조언하고 있어. 지금 내가 물건 하나하나에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가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는지 기록해 보는 거야. 앞서 말했던 소비 트래커 양식을 내가 올려놓을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매일매일 내가 어떤 소비를 했고 그때 느낀 감정을 한번 기록해봐. 이렇게 스스로 알았다면 연간 계획표 역시 줄 테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소비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봐. 딱 2가지만 적어봐. 오늘 내가 느낀 감정, 오늘 하루 쓴 지출액이 무엇인지만 적어보길 바래. 만약 오늘 얼마를 쓴지 모른다면 어디다가 돈을 썼는지 간략하게 적어보라는 거야. 내가 어디다가 소비하는지가 정말 내 정체성이 되는 거거든. 오늘 하루 나의 소비 습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새해 맞이 버려야 할 3번째, 디토 소비 때문에 무작정 산 물건. 디토 소비가 뭐냐면 무엇을 살 때 정보 탐색이나 가격 비교 등 제대로 된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그냥 나도 디토하고 특정 사람 콘텐츠 커머스를 추종해 구매해버리는 것을 말해. 예전에는 정보 검색하고 여러 가지 비교해보고 샀는데 디토 소비를 하게 되면 물건을 사기까지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어떤 걸 사야 하는지 너무 많은 고민을 할 필요도 없어져. 게다가 사고 나서도 만족도가 높대. 그런데 디토의 문제는 누가 사는 걸 보면서 나도 무의식적으로 따라 산다는 거야. 그렇게 너무 많은 걸 쉽게 사버리게 되고 과소비가 돼버린다는 거지. 디토하는 물건 정말 많은데요. 욕실 물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막 쌓이게 되면 욕실 선반에 물때가 잔뜩 낀 다 쓰지 못한 이런 비누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 것들을 곤도 마리에는 욕실에서 아무것도 두지 말래. 그래서 욕실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데 너무 많은 물건들을 들이지 마. 사실은 욕탕에 가면 나도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 딱 들어가면 수건 2개만 걸려있고 거울만 있고 이게 좀 깨끗하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
스타일인데 곤도마리에가 하는 말이 이런 샴푸라든지 목욕용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일본 사람들이 진짜 목욕탕을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 곤도마리에는 정말 내가 봤을 때 좀 더 특이한데 목욕탕 안에 보면 서랍장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그걸 다 비워두라는 거잖아. 다 비워두고 이 샴푸 같은 것도 목욕실 안에 놓지 말고 밖에 있는 어딘가에 둬서, 예를 들어서 뭐 선반 같은 데 둬서 내가 목욕탕 가야 되겠다 그러면 옆집에 찜질방 갈 때 우리가 목욕 바구니 들고 가듯이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씻고 갔다가 다시 물기 닦아서 갔다 다시 놓으라는 거지. 그래서 목욕탕을 나올 때는 아주 깨끗하게 하고 나와서 들어갈 때 또 아주 깨끗한 기분으로 가자는 거지. 이거 참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 내땜고 물건도 이렇게 비워내보는 것을 정말 추천해. 여러분,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다음 3가지를 버리세요. 또는 처분하세요. 첫째, 시성비 핑계로 구매했던 물건들을 버리시고요. 둘째, 올드머니 유행 소비 때문에 사는 물건도 버리세요. 셋째, 디토 소비 때문에 무작정 산 물건들을 버리세요. 여러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하셨다면 올 12월에 켈리가 강연과 강의를 합니다. 12월 2일 토요일에 강연이 있고요. 그리고 매주 우리가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하는 시간들을 함께 갖기 위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이 시간엔 올해를 함께 정리하고요. 북글 노트도 제공을 합니다. 오프라인 현장 강연 및 온라인 줌 강연을 듣는 분들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약속드린 파일은 아래 링크로 남기겠습니다. 꼭 다운받으셔서 직접 보시고 내년을 함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